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호남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태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남도에서 우리말로 노래하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서 정철, 그다음에 윤선도의 작품들과 그다음에 호남시당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호남시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의 문학사적 가치는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호남 가사만이 가지고 있는 문학사적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송강정철의 가사, 그리고 고산 윤선도의 시조를 작품의 제목 위주로 살펴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런 작품들이 어떤 문학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먼저 호남시단과 호남가사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지역에서 흔히 전통문학을 이야기할 때 호남시단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이 의미는 당시에 조선 전체를 통틀어서 이 지역의 시단과 문학의 향유가 굉장히 활발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활발한 시단이 형성되게 된 배경은 또 무엇이고, 그것이 또 어떤 배경 아래에서 발전해 나갔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누정을 꼽고 있습니다. 누정은 흔히 하는 말로 정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건물의 형태, 지금 사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형태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전통 건축의 형태는 현재에도 아파트 안에도 지어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친숙한 모습인데요. 이런 누정이 우리 지역 호남의 아름다운 경치를 따라서 산과 개천을 따라서 하천을 따라서 주로 건립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런 누정을 세워놓고 이 누정을 경영하던 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주변에 많은 문인들이 찾아와서 같이 시를 나누고 세상을 논하고 이런 활동을 하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시를 함께하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떤 동인의 형태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의 시가 문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시단 3개를 사진과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송순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담양봉산에 면항정이라는 누정을 짓고 여기에서 학문활동가 제자들을 키워내고 또 가사 작품도 지으며 한시도 짓고 이러면서 주변의 문인들과 교류를 했던 그런 대단한 문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면항정에 거처를 하시면서 면항정 30영을 짓게 되는데요. 자, 먼저 30영, 또 20영, 48영하고 이렇게 00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숫자는 그 노래가 총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면항정 30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면항정 주변에 아름다운 경치 또는 풍경 또는 물건 이런 것들 30개를 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 수 한 수씩 노래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면항정 30영은 총 30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적인 작품의 이름이다라는 뜻이고요. 이 시단이 형성됐다는 말은 이렇게 면항정 30영이 처음 지어졌을 때 이곳을 찾아온 문인들이 이 애초의 시에 더해서 그 시를 본따서 또 우리가 차운한다고 하죠. 이런 차운의 형태로 시를 무수하게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남겨진 문인들의 흔적들을 다 모아서 우리는 면항정 시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담양에 보면 식영정이 있죠. 현재 가사문학관 바로 옆에 있는 그 누정인데요. 석천 이몽룡이라는 분이 주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석천 이몽룡의 식영정 20영이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의 문인들 또는 훗날의 문인들이 이곳을 다녀갔을 때 이분의 시에 운을 붙여서 또 시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영정 20영 원문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문인들의 이 작품들이 무수하게 탄생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런 흔적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경정 시단이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성산시단이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성산이라는 말은 이 시경정이라는 정자가 위치한 그 산, 뒷산의 이름이 바로 성산이었기 때문에 그 산의 이름을 따서 성산시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시단은 소세원 시단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올림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개인의 어떤 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양산보라는 분이 이곳을 짓고 거처하면서 주변 호남의 문인들이 자주 찾아 들었고 이곳에서 또 시문 활동을 펼치면서 소세원 48령이라는 작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세원 48령을 중심으로 또 다른 문인들의 시 작품들이 나오게 되고요. 사실 이 소세원 48령은 소세원의 어떤 풍경을 알려주는 것만의 가치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작품에 나오는 물건이나 풍경, 그다음에 주변 배경 이런 것들을 고증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건축학적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많이 언급되어진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세원 48령을 중심으로 우리는 소세원 시단이 형성되었다 그런 의미를 파악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단의 중심 활동은 문학적으로는 한시였습니다. 시조나 가사보다는 문인들끼리 모여서 교유하고 시문을 나누고 할 때는 주로 한시를 중심으로 한 문학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시단 중심의 작품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시로 이루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한시만 지었던 건 아닙니다. 송순 같은 경우는 면왕정에 관련된 가사도 지었고요. 그리고 면왕정과 관련된 시조도 남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로 인정받는 경우인데 그런 작품들은 되게 개인적인 그런 측면에서 지어진 것들이 많고 시단은 말 그대로 단체가 형성돼서 만들어진 곳이다. 그리고 그 활동 중심 텍스트는 바로 한시였다. 이 점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호남 지역 가사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라면 전국적으로, 조선 전국적으로 남겨진 작품일 텐데 왜 호남 가사만의 가치가 따로 있을까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고 또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가사의 유형별 또는 주제별 효시 작품, 즉 첫 번째 작품이 모두 이 지역 호남에서 제작되거나 호남인에 의해서 제작되어진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호남 가사가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의미고요. 자, 그래서 크게 4개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강호가사, 그리고 유배가사, 기행가사, 마지막으로 전쟁가사. 이 유형의 가사들의 첫 번째 작품이 다 호남에서 제작되었다 또는 호남인이 제작하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히 강호가사는요, 우리 가사들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유형인데 사대부들의 어떤 자연관이 반영된 가사를 강호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요. 그래서 이 강호가사라고 인정되는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정읍칠보에서 거주하였던 정극인이라는 분이 만든 상춘곡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상춘곡은 봄을 즐기고 완상하면서 그런 자신의 심정을 드러낸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상춘곡을 우리는 강호가사의 효시 작품이다 이렇게 꼽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정극인의 상춘곡은 강호가사의 첫 번째 작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의 사대부가 우리말로 지은 가사 중에 첫 번째 작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사라는 장르 자체의 첫 번째 작품으로 정극인의 상춘곡을 꼽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훗날 연구에 의해서 가사의 첫 번째 작품은 고려 후기 나홍화상이 지은 일련의 불교 가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지금은 강호가사의 첫 번째 작품으로 꼽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족이었던 이서라는 분이 담양 대덕에 유배와 계시면서 지은 작품이 또 낙지가입니다. 상춘곡과 마찬가지의 어떤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낙지가는 스스로 뜻을 즐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 낙지가를 뒤로 하고 다시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면왕정 송수훈이라는 분이 면왕정가라는 가사 작품을 지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사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첫 번째 작품으로 면왕정가를 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송수훈이라는 분도 그 중요한 작품을 남기신 곳이 바로 담양군 봉산면에 있는 면왕정에서 이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거의 동시대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송강정철이라는 분도 4개의 가사 작품을 남겼는데 이 가사 작품 중에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성산별곡입니다. 성산별곡은 아까 성산시단 할 때 그 이름도 나왔었죠. 현재 담양 남면 가사문학관 옆에 있는 식영정에서 바로 이 가사를 지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유배 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배 가사의 첫 번째 작품도 이 지역에서 제작되었다. 유배라는 말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선입견이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유배를 갔던 선비들이 자신의 그 억울함, 귀양 오게 된 그 계기의 억울함 이런 것들을 풀어헤치는 노래, 이런 일련의 노래를 우리는 유배 가사라고 합니다. 그 유배 가사의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조위라는 분이 순천 지역으로 유배를 와서 쓴 만분가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자신이 왜 귀향을 오게 됐는지, 얼마나 억울한지 이런 비통한 심정들을 절절하게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유배 가사의 첫 번째 작품으로 삼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논란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말씀드릴 분이 송강정철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은 4개의 가사 작품 중에 삼위인곡과 송미인곡 이 두 작품은 유배 가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유배 가사의 맥이다 싶어서 이렇게 여기다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 두 작품은 송강정철이 유배에 와서 지었다라기보다는 잠깐 정치를 쉬고 이렇게 담양에 내려와 있는 과정에서 지어진 작품이다. 그래서 유배 가사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함께 여러분께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현재 정철이 담양 창평에서 지었다라고 했는데 담양 지금 행정구역으로 보자면 담양군 고서면입니다. 사실 이 창평은 현재 창평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당시의 지명이 담양을 창평이라고 불렀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창평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행가사입니다. 어딘가를 둘러보거나 했을 때 그 과정, 그리고 경치, 그리고 그 경치를 대하면서 느꼈던 자신의 어떤 감흥, 이런 것들을 담담하게 풀어놓은 가사가 바로 기행가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기행가사의 첫 번째 작품도 백강홍이라는 분이 쓴 관서별곡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백광홍은 장군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평안도에 어떤 관직을 제수받아서 평안도로 부임해 갑니다. 그래서 부임해 간 뒤로 그 관서지방, 지금으로 말하자면 평안도 지방입니다. 이 평안도 지방의 풍물, 풍습,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을 쭉 돌아보면서 그것들에 대한 소개와 그에 대한 자신의 어떤 감흥 이런 것들을 노래한 것이 바로 백광홍이 지은 관서별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서별곡의 영향을 받아서 송강정철의 관동별곡이 탄생했다고 하여도 무방할 정도의 작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쟁 가사입니다. 양사준의 남정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양사준의 남정가는 그 을묘애란 때죠. 임진애란이 벌어지기 3, 40년 전에 벌어진 애구들의 침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애구들이 남해안에 침투해서 그곳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수탈해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때 양사준은 이들을 정벌하는 목적을 가지고 영암으로 파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암에서 그 왜구들을 다 토벌하고 전쟁에서 이긴 상태로 돌아오면서 그 전쟁에 참가하면서 보고 들은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어떤 감정들을 어떤 승전보라는 관점에서 쓴 작품이 바로 양사준의 남정가이기도 합니다.
이 양사준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름이 덜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근데 이제 양사준의 형이 양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두 분에 관련된 좀 더 풍부한 이야기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양사원이라는 분은 그 시조를 남겼죠. 굉장히 유명한 시조인데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산만 높다 하더라. 이 유명한 시조를 남기신 양사원의 동생이 바로 양사준이었고, 양사준 또한 남정가라는 전쟁 가사의 첫 번째 작품을 남김으로써 우리 호남 가사의 가치를 더욱더 풍부하게 해줬다라는 점에서 마땅히 재평가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송강정철의 가사 작품과 고산 윤선도의 시조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1차 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